시행과 사건이란 무엇인가? 시행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행이라는 거 그냥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시행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연이한테 사탕을 주는 시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수학에서 말하는 시행이란 무엇이냐?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히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수학에서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의 결과 그래서 적어놓고 봐도 무슨 말인가 싶죠?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 시행이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질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던질 수도 있고 2번 던질 수도 있고 100번 던질 수도 있고 주사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결과 나올 수 있는 결과 몇 가지냐? 6가지죠? 눈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그럼 그 6가지가 당연히 우연히 결정돼야 되겠지. 뭔가 내가 주사위 난 3 나오게 던져야지 하고 3 이렇게 나오게 던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연히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번 던졌는데 눈이 3이 나왔어. 그러면 3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 정리하니까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 문제 읽으실 때는 다 시행이 뭐고 사건이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 뭔지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번 던진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앞면 또는 뒷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죠. 1부터 6까지.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은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니까요. 합의법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근데 합의법칙을 아마 처음 배우진 않을 거거든요. 합의법칙은 뭐였냐면 경우의 수 구할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각각 구해가지고 둘이 더했을 때 그 사건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이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합의법칙은 그거예요. 그냥 일단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고요. M가지라고 하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면 뭘 정리하고 싶은 거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겠죠? 이게 합의 법칙이잖아요. 일단 적으시고 얘도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 있잖아.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통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저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지.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방금 든 예시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건 A를 내가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 사건 B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 사건 A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3이죠? 짝수 눈이니까. 사건 B의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이죠? 홀수 눈이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짝수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 해서 6이라고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뭐 이건 당연히 6가지겠죠? 뭐 주사위에 있는 눈이 짝수이거나 홀수일 거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예시를 드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다고요. 알았죠? 두 번째로 왜 항상 이런 것만 물어보냐?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겹치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에 어려워지면 겹치는 거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똑같이 할 거예요. 복붙 해야겠다. 다들 이것도 아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예시를 그때 주사위 홀수 짝수로 들었잖아. 두 번째는 그런 조건이 안 붙어 있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두 사건 A, B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건 A라는 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B라는 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괜찮으시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4의 약수니까 3이죠? 맞죠? 맞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의 배수니까 3이죠? 3이죠? 그러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3 더하기 3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리나 되겠니?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왜 안 되냐면 두 번 센 거 지금 그냥 봐도 졸라 많잖아.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거고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거잖아요. 얘네는 실제로 똑같은 건데 내가 3 더하기 3 하면 쟤네를 다른 걸로 취급하고 2번씩이나 센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3 더하기 3 똑같이 해. 그 대신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라. 그럼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위에서 봤을 때 뭐냐라고 하면 이거네요. 이거 두 가지죠? 그래서 3 더하기 3 마이너스 2 해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죠? 근데? 다들 이 정도는 많이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는 2번, 1번 다 아마 아는 얘기긴 할 거야. 근데 중요하게 기억을 해라 라고 하면은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풀 때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냥 딱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뭔가 곱하기해서 띵 나온다든지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때는 분할을 하시잖아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고 다 더해서 찾는 문제들 있잖아. 어려운 문제들 그렇게 풀잖아요. 근데 그 분할의 기준을 잡을 때 항상 1번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할의 기준을 잡을 때 1번을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한 경우의 수랑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한 경우의 수랑 둘이 겹치지 않게 최대한 해달라는 뜻이야. 문제를 읽고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예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좀 기억하시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배반이라는 말은 지금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배우시면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고배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고배법칙도 아시죠? 고배법칙도 아마 딱 똑같은 용어로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일단 적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그 사건 A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이겠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라고 한다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이다. 다들 적으셨나요?
이게 딱 간결하고 되게 필요한 것들 모아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말 자체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도 예시를 들게요. 주사위 한 번, 동전 한 번 던졌어. 그러면 주사위 눈이 6 나왔다고 해서 동전은 무조건 뒷면이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두 사건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사위 한 번, 동전 한 번을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느냐 라고 물어보면 얘를 주사위라고 하고 얘를 동전이라고 할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번 던진 거니까 6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건 B가 그 각각에 대하여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뭐 주사위가 예를 들어서 눈이 1이 나왔어. 근데 그래부터 동전 2가지죠? 그죠? 주사위 2 나와도 동전 2가지죠. 3 나와도 2가지, 4 나와도 2가지, 5 나와도 2가지, 6 나와도 2가지야. 그래서 얘는 이겠네요. 전부 다 똑같이.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사위와 동전을 각각 하나씩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라서 12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건 되게 쉬운 예시를 든 거고요. 사실 고배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조금 쉬운 편이야. 합의 법칙을 잘 이용하는 게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 동시에라는 말은요. 너무 동시라고 해서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동전을 던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해봐도 아니 주사위 먼저 던지고 동전 던지는 거랑 둘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던지는 거랑 아니면 동전 먼저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거랑 경우의 수 바뀝니까? 아니죠. 그래서 너무 동시에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진 마시고 합의 법칙에서 이 동시에는 그래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렇게 해석해 주시라고요. 고배 법칙에서는 이 동시에 대해서 아니 같이 던지는 거랑 주사위 먼저 던지는 거랑 동전 먼저 던지는 거랑 다른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매몰되지 않으셔도 된다. 넘어갈게요. 다 들어보셨죠? 여기도 그래서 적어놨네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뭐 같은 시간이 필요 없다고 사건 A의 각 경우에 대해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하면 둘 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굳이 뭐 같은 동시간대에 던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알았죠? 5번 예제 봐볼게요.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무빈이 괜찮니? 무빈이 괜찮니?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영향을 줍니까? 내가 M개의 동전 던지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N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뭐 M개의 동전 중에 5개가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그런 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이 동전이 뭐가 나왔든 주사위는 그냥 지 맘대로 아무거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은 고배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M개의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첫 번째 동전 2가지, 두 번째 동전 2가지, 세 번째 동전 2가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 M개가 될 거 아닙니까?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두 번째 6가지, 세 번째 6가지 결국에 얘가 N개 있겠죠. 얘는 정리해 주시면 우리 지수법칙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 가지라는 거고요. 사건 B의 가지수가 6의 n제곱 가지라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영향을 안 주잖아. 그래서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는 그 둘을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경우의 수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 외우는 겁니다. 예제로 그냥 보여준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거 문제로 나오면 못 푸는 친구들 없을 거야. 뭐 2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라고 하면 4 곱하기 6 하실 거 아닙니까 다들? 그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6번. 얘가 이제 합의 법칙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데요. A와 B와 C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니까 1번에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A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A와 C가 이기는 경우의 수. 네 번째 결론에 뭘 물어봤어? 그래서 A가 이기려면 몇 가지냐 이걸 물어봤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시 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합의 법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예시. 이건 당연히 쉬운 예시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워지면 합의 법칙 잘 하시는 게 진짜 유리하거든요. 1번이랑 2번이랑 3번은 2개를 임의로 골랐을 때 뭐 1번, 2번 골랐다고 해볼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절대 안 되잖아. A만 이기면서 어떻게 A랑 B가 같이 이기냐. 말이 안 되죠? 2번, 3번을 봐도 A랑 B가 이기는데 A랑 C가 이길 수 있습니까? A랑 B랑 C가 혹시 동시에 이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1번 골라도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3개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3개 계산하면 네 번째 경우의 수는 내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그거 풀라고 예제 넣어놓은 거죠. 첫 번째로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습니까? 가윈에서 이기는 거, 바윈에서 이기는 거, 본에서 이기는 거 3가지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A만 이겨야 되면 A가 가윈했으면 둘 다 빠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두 번째도 A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가윈에서 이기는 거, 바윈에서 이기는 거, 보에서 이기는 거 3가지겠죠? C는요. A랑 B가 가위를 냈다면 C는 무조건 보를 내야 되겠죠? 그래야 A랑 B가 이기니까. 얘도 3가지. 그럼 A와 C가 이기는 경우의 수도 똑같겠네. 3가지. 이 3개의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3가지를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쉬운 문제이지만 분할과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센다는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문제는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경중이 달라진다. 경중이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무겁고 가벼우면 달라진다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9가지 바로 머릿속으로 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진짜 쉬운 걸 가져온 거고 진짜 어려우면 이 합의 법칙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저렇게 쪼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합의 법칙을 잘 기억해 주셔라. 이거 동전 문제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밑에 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칠게. 7번 500원짜리 동전 A개, 100원짜리 동전 B개, 10원짜리 동전 C개가 있을 때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를 구하는 방법을 쓰시오. 인데 이거 밑에 그래서 공식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라는 예제 있거든요. 예제 먼저 풀고 위에 거로 적을게요. 근데 이것도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풀이 방법을 처음에 보여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경우의 수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은 외우는 겁니다. 1번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냐고 물었지. 이게 2가지로 물어보거든요. 금액의 가짓수랑 방법의 가짓수 이렇게 나눠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보통 방법의 가짓수는 잘 합니다. 방법의 가짓수는 잘해.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500원 도현이한테 500원 빌렸어. 도현이한테 500원을 갚을 때 500원짜리 하나로 갚을 수도 있고 100원짜리 5개 줄 수도 있고 10원짜리 50개 줄 수도 있잖아. 지불하는 방법의 가짓수라는 거는 내가 도현이한테 100원 5개 주는 거, 500원 하나 주는 거, 10원 50개 주는 거 전부 다 다른 케이스로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금액의 가지수를 세라고 하면 일단 500원 줬으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10원짜리로 주는지 100원짜리로 주는지 상관없고 금액의 가지수라는 거는 그 금액만 딱 보는 거야. 이 둘의 차이 아시겠죠? 이름만 봐도 근데 조금 아시겠죠? 방법의 가지수와 금액의 가지수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뭘 물었냐면 8-1에서 뭘 물었냐면 금액 물었는데 잘 봐. 방법의 가지수부터 해볼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요. 방금 내가 말한 거 그 100원짜리로 3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로 5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로 내는 거랑 그거 먼저 계산해 볼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제가 너무 타이틀을 달아서 너무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적으려고 이렇게 사건 A가 500원짜리 동전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사건 B가 1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실제로 문제 풀 때 굳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바로 되면 바로 좋아요. 5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가 500원을 내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가지죠? 그래서 3-1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이거 똑같이 3-1이죠? 그럼 왜 곱해요? 왜 곱해요? 둘이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요. 500원 1개 냈으면 100원 내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곱할 건데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여기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50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고 10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는 게 포함되어 있지. 근데 그런 건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5가지. 그럼 이제 금액의 수를 봐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최종 목표는 금액의 수였으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가 금액의 가지수랑 방법의 가지수가 다르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500원짜리를 500원 하나로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로 내는 거랑 서로 구별하기 때문에 방법의 가지수를 셀 때는 서로 다른 거라고 보잖아요. 금액의 가지수를 셀 때는 그걸 같은 거라고 보라고 했잖아.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떤 때냐면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 만들어서 낼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뭐겠어? 지불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15가지입니다. 미안해요. 5분만 오버할게요. 2번. 그러면 이제 방금은 안 겹치는 거.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랑 같은 거 봤는데 이제 이거는 쉬운 예제인 거고 이번엔 겹치는 거 물어보겠죠? 일단 지불 방법의 수부터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계산은 생략하고요. 어떻게 쓴 식인지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겠습니까? 다르죠? 왜? 100원짜리가 5개나 있어버리네. 얘를 5개 내도 500원 낸 건데 이거 방법의 수로 세면 500원 2개 내는 거랑 500원 하나 내는 거랑 100원 5개 내는 거랑 서로 다른 걸로 구분한 거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금액이 겹치는 경우라고 불러요. 작은 금액의 동전을 가지고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얘를 금액이 겹친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큰 거를 있잖아요. 50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돼요. 100원짜리 20개로. 오케이? 100원짜리 10개로. 오케이?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큰 금액의 동전 500원짜리겠죠? 2개니까 100원 10개로 바꿉니다. 근데 10원짜리는요? 10원짜리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10원짜리 4개 가지고 100원짜리 절대 못 만드니까요. 그러면 100원이 총 몇 개가 됐냐? 10개, 5개니까 15개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금액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지 알겠죠? 이 동전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진짜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필기하고 가면 이거 딱 필기만 할게. 적기만 할게. 더 설명할 내용은 없잖아. 방금 한 거 그대로 정리할 거예요.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이때는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빼기 1까지. 두 번째로 금액이 겹칠 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동전 가지고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을 때 겹치는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 금액이 겹치지 않게 만든 후 지불 방법의 수를 센다. 방금 한 거 그대로 적은 거죠? 동전 문제 하실 수 있겠죠, 다들?